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저희 어제 하던 거에 이어서 좀 더 내용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어제 문제점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에. 지금 우리는 명령 한 번을 입력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에 새로 접속을 하고 있고 그 접속을 기능이 끝날 때 종료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이 자원을 사용했고 자원을 종료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 기능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원을 종료하는 코드까지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write, list 둘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 방식이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개념과 동일하게 프로그램이 시작했을 때 한 번 접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접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간단하게 기능 하나만 더 만들어 놓고 가도록 하죠. 그런 구조도 바꿀 거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 그리고 메인 메서드가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처리를 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게시물 수정 기능 만들어 볼 거예요. 아티클 모디파이겠죠? 모디파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글번호를 입력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글번호에 해당하는 녀석을 찾아서 실제로 수정이 가능하게끔 처리를 해줘야겠죠. 자, 여기서 DB까지 JDBC를 사용해서 쿼리를 날리는 방식까지 해볼 수 있겠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은 해보시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모디파이 우리가 해봤던 기능 비슷하게 구조를 좀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이거는 기본 구조는 해봤던 거고 이제 이거를 적용할 수 있냐 없냐인데 사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를 지금 참고해가면서 그대로 올바르게 적용시키지 못하셔도 상관은 없으니까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시죠. 시간을 조금 들여볼게요. 자, 이제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간단하게 기능만 만드신 분들한테는 시간이 좀 길었을 거고 DB를 같이 적용시켜 보려고 하신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필요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기능부터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능을 리스트 기능이 끝나는 시점에 여기다가 else if로 또 하나 엮어줘야겠죠? 자, 그리고 명령어는 cmd equals가 아니라 이제 start with을 사용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article modify라고 해서 띄어쓰기까지 같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명령어로 시작된 명령어가 일치한다면 그때는 게시물 수정 기능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될 거고 이렇게 하나 적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정 기능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 번호 잘라내 줘야겠죠? 자, 이거를 바로 변수에 좀 담아 보도록 할게요. cmd 이 녀석이 갖고 있는 값을 이제 스플릿을 사용해서 잘라줄 건데 그냥 이렇게만 잘라내면은 이제 스트링 배열로서 리턴을 할 거니까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2번 방의 데이터를 꺼내올 거다라고 한 번에 적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형변환까지 같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 코드를 뭐 스트링 배열로 만드는 코드 따로, 그다음 형변환하는 코드 따로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는 해봤던 거니까 좀 간단하게 압축시켜서 한 줄로 좀 적어본 거고요. 결과는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해왔던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입력을 받아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타이틀과 바디 또 필요하겠죠? 자, 그럼 아이디 잘라냈고 입력도 받았고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이 아이디에 일치하는 그런 게시물이 있나 없나 이런 거 따져보는 것도 하나 넣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거 필요 없다면은 바로 이제
수정이 가능하게끔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DB를 바로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우리가 제가 어제 리스트 셀렉트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과 인설트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좀 알려드렸어요. 우리가 리스트를 볼 때는 데이터가 여러 줄이 넘어오는 상태였고 그 결과가 존재했죠. 그래서 그 결과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리절트 셋이라고 하는 이러한 클래스를 사용을 했었는데, 인설트 때는 그런 거 필요가 없었고 그냥 쿼리 날려줘 라고 하면 끝났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정 기능을 만들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실제로 작성해야 되는 쿼리는 업데이트 쿼리일 거잖아요. 업데이트, 아티클, 뭐 셋 어쩌고 해서 뭐 조건이 필요하면 조건을 걸고 조건이 필요 없으면 그냥 수정해줘 이런 식으로 쿼리를 작성을 할 건데, 그 쿼리는 뭘로? 이 pstmt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걸로 execute update랑 execute query라고 했던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로 보내야 우리가 올바른 결과를 받아낼 수 있을까? 제가 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execute query는 return 타입이 result set이다. 그 말인즉슨 결과를 돌려줄 게 있다. 근데 insert 테스트에서 진행했던 execute update는 int 타입이다. 뭔가 몇 년에 적용되었는지 이런 데이터를 주긴 주지만 우린 그게 필요가 없어서 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업데이트 쿼리를 날리는 상황에서 조금 더 적합한 것은 당연히 이 녀석이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을 썼던 방식대로 똑같이 하되 쿼리를 바꿔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었던 친구입니다. 리절트 셋이라고 하는 이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냥 execute 쿼리로 실행을 하면 되는 거니까, execute 업데이트로.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만큼을 제가 또 복사를 해 오겠습니다. 아티클 라이트에 썼던 부분을 복사를 해 온 거고요. 여기서 쿼리를 바꿔줄게요. 업데이트, 아티클, 다음 set. 우리가 게시글을 수정하는 상황이니까 REC 데이트는 필요가 없겠죠? 얘는 최초 작성일자예요. 그럼 게시물을 수정할 때는 수정일자 부분만 현재 시간과 날짜로 바뀌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타이틀과 바디는 우리가 새로 입력한 값으로 변경이 돼야 되니까 쿼리를 그냥 살려놓으면 되겠네요. 그쵸? 여기는 건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하고 쿼리를 끝내면 되나요? 뭔가 하나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새로 입력한 타이틀과 바디를 가지고서 업데이트 쿼리가 날아가면 지금 이 쿼리가 실행이 된 결과로는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모든 게시물의 제목과 내용을 다 바꿀 거잖아요. 특정 게시물을 콕 집어낸 게 아니니까. 그쵸? 그렇다면 우리는 조건을 하나 줘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컴마가 아니라 웨어절 사용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 칸 띄어쓰기 해주고, 웨어절에 이제 조건으로 id를 줄 겁니다. 자, id는 이제 게시물이 갖고 있는 고유한 식별 값이었는데 우리가 이 id를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시글의 id를 우리가 어떻게 알죠? 우리 방금 위에서 cmd 가지고 잘라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id를 그냥 여기다가 사용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홀다운표를 제가 지웠습니다. 왜냐면 이 id는 문자 값이 아니니까요. 홀다운표를 굳이 넣어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홀다운표 없이 여기는 세미콜론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은 없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도 사실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자, 쿼리 세팅해주고 날라가라 명령해주고 자원 꺼주고, 자, 이 기능이 모두 다 완료를 했다면, 여기까지 파이널리까지 완료를 했다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메시지 하나만 보여주도록 하죠. 이렇게. 이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지금 사용자가 입력한 아티클 모디파이 몇 번 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게시물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얼추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아직 문제점은 존재해요. 어떤 문제가 존재하죠? 지금 존재하는 문제는 우리가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존재하지 않는 게시물의 번호를 입력을 했을 때 걸러주는 조건을 아직 안 넣었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넣는다고 하면 어쨌든 입력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게시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수정 쿼리를 날리기 전에, 심지어 그 수정 쿼리에 세팅될 타이틀과 바디를 새로 입력받기 전에 데이터베이스에 한 번 더 갔다 와야 돼요. 갔다가 지금 현재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 번에 해당하는 게시글이 있는지 찾아봐야죠. 있으면 수정할 게시글이 있는 거니까 정상적으로 기능이 수행될 수 있게끔, 없으면 없으니까 이 기능 수행을 하지 않게끔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는 DB에 가서 어떤 쿼리를 날려봐야 돼요? 게시물이 있나 없나를 따져보려면 조회해보면 되죠. 여기다가 뭐 이런 거 조회해보면 되잖아요. 이러면 3번 글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안 나올 거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글의 번호를 입력을 하면 그 글이 나올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 셀렉트 쿼리를 한 번 더 날려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구조를 금방 우리가 뜯어 고치고 나서 바뀐 구조상에서 이걸 처리를 했을 때 좀 더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 정도까지 모디파이 기능 일단은 멈추도록 하고요. 이거 제가 커밋 하나 남겨드릴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커밋은 완료를 했고 지금 이 상태에서 실제로 셀렉트 쿼리를 하나 더 날리고 처리하는 거를 하기 전에 일단은 구조를 좀 먼저 바꾸겠습니다. 지금 메인 메서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모든 기능들을 이제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옮기는 걸 우리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때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진행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요. 사실 그거는 어려울 게 전혀 없죠. 이미 했던 거고 지금 상황에서 어렵게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쉽게 옮기실 수 있는데 거기서 옮기고 나면 이제 이것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다 완료를 하시고 나면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내 기능마다 하지 않고 프로그램 시작 시에 한 번만 접속 후 프로그램이 끝날 때 종료하게끔 이거를 이전을 하시고 나서 얘까지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될까? 라고 하는 것들이 좀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떠오르면 그걸 떠올려 보시는 거고 떠올랐다면 그걸 실제로 코드로 옮겨보고 이게 정상적으로 잘 될지 한번 테스트도 진행을 해보시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이런 과정을 다 완료를 하셨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만들어놨던 기능이 정상 동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만든 시점까지의 기능 수준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동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DB에 4번 접속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접속하는지 확인을 하기가 조금 애매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걸 확인하기보다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는지부터 확인을 하시고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요거 해볼 시간을 다시 또 드려볼게요. 해보시죠.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메인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앱 쪽으로 옮기는 거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게 옮기고 나서 실질적으로 DB 접속 첫 번째 한 번만 하게 좀 구조를 바꿔볼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일단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필요하겠죠. 자, 앱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쵸? 이건 우리가 해봤던 거니까 이제 예상이 가능한 범주. 그리고 메인 클래스에 존재하는 이 DB 접속 정보 필요한 것들도 앱 쪽으로 넘어갈 거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서 메인 메서드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기능들 다 잘라내기 후에 앱 쪽으로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메인에서는 앱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하는 코드만 남겨주도록 하죠. 자, 그럼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이 녀석이 실행이 된다는 얘기고, 메인에서 우리가 실행을 시키면은 결과적으로 앱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run이라는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 거고, 그 안쪽에 들어있는 코드는 바뀐 게 하나도 없으니까 크게 우리가 생각할 게 딱히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가 얘네들을 스태틱 변수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메인 메서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스태틱 변수였던 것들이에요. 그럼 사실 스태틱을 빼도 되지 않을까요? 그쵸? 뺀다고 해도 이걸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일반적인 구성 메서드에서 스태틱 메서드가 아닌 곳에서 사용을 할 때에도 스태틱을 붙이는 경우들이 생겨나요. 공유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메모리에 고정적으로 할당되어 있는 게 더 이득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스태틱을 붙이는 게 낫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딱히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 접속 부분 바로 또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할 건데, 자, 지금 우리가 접속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누가 접속을 했지? 라는 것만 찾아내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코드 상황을 쭉 내려가 봤을 때 얘네들은 접속 정보에 해당하는 애들이고요. 이 정보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접속을 시도하는 위치, 그 위치는 이 커넥션이라는 걸 사용한 이 자리입니다. 얘가 정보들을 가지고 getConnection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실행이 되어야 이 커넥션이라는 녀석이 접속했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코드가 실행이 됐을 때 이 코드가 실행되는 시기가 매 기능들마다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예요. 문제점이.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어디로 가야 된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올라가려면 커넥션이라고 하는 자원을 실제로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이 코드도 같이 올라가야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이 녀석은 지금 말한 거는 이런 겁니다. 얘가 이쪽으로 올라올 거란 얘기예요. 근데 반복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쨌든 명령어 한번 입력할 때마다 이 녀석은 계속 새로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매번 접속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애초에 반복문보다도 더 위로 올려버릴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하죠. 위치를 스캐너도 이 밑으로 내리죠.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접속하는 부분을 제가 이 위쪽으로 올릴 거다라고 했는데 얘가 일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그죠? 지금 상태에서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마 커넥터 테스트에는 살아있는데 이 녀석을 옛날에는 같이 썼던 것 같은데 지금은 쓰는 얘기가 없네요 하면서 제가 지웠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필요했다라고 해서 커넥션을 연결하는 이 상황 속에 이게 필요했다면 이 녀석을 여기다가 만들어 줬다면 얘가 뭐라고 안 하네요. 원래 이 녀석이 트라이 캐치가 필요할 텐데 아니다. 근데 뭐 어쨌든 지금 뭐라고 안 하니까 그냥 우린 일대로 진행을 해도 돼요. 어쨌든 이 커넥션이라고 하는 자원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 이렇게. 참 근데 결과적으로 이만큼의 녀석이 이 밑에 있는 코드를 포함해서 트라이 캐치로 묶이기는 해야 돼요. 왜 얘가 트라이 캐치로 묶여야 될까요? 우리가 항상 DB에 접속을 성공할 거란 보장은 없죠. 그렇다는 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공을 했다라고 해도 이 자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꺼야 됩니다. 그쵸? 근데 그렇게 끄는 상황에서
뭔가 접속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프로그램 자체를 먹통이 되게 막는 게 아니라 예외 처리를 통해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접속을 끊어버린 다음에 다시 정상적인 기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면 결국에는 트라이 캐치로 묶이기는 해야 돼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냐, 이 커넥션을 연결하는 이 작업을 우리가 트라이 캐치로 묶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묶고 나면은 사실 이 커넥션이라는 변수가 트라이 블럭 안으로 들어갔죠. 이제 여기서 이제 값이 저 할당을 받았고 밖에다 만들어 놨으니까 활용은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파이널리 같은 거 열은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자원을 꺼버리면 밑으로 못 내려갈 거잖아요. 커넥션 못 쓰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코드를 저 트라이 안으로 옮길 겁니다. 애초에 트라이 캐치로 내 기능들을 묶겠다라는 거예요. 크게. 네, 이렇게 써놓으면 헷갈리니까 일단은 중복되는 것들을 좀 제거를 해놓고 나중에 트라이 캐치로 블럭을 좀 묶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커넥션이라고 하는 거 더 이상 이제 매번 만들 필요 없어졌으니까 여기 리스트에 필요한 커넥션 지워버리도록 하고 이것도 위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워버릴게요. 그 다음에 PSTMT랑 RS PSTMT 같은 경우도 사실 쿼리를 날릴 때마다 필요한 녀석이니까 이 녀석도 이 위쪽으로 올려서 자원을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워주면 될 것 같고 RS는 그냥 살려놓도록 하고요. 자, 자원을 끄는 행위였던 이 파이널리 이 부분은 제거를 해주도록 할게요. 왜냐면 밑에서 한 번에 끌 거예요. 매번 기능을 할 때마다 끄는 게 아니라 밑에서 한 번에 끌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PSTMT와 커넥션도 제거를 해줄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두 녀석 필요 없어졌으니까 끄고 얘도 없어졌으니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파이널리 제거해 주겠습니다. 자, 이걸 하겠다라는 건데, 자, 이제 이러면은 문제가 생겼죠? 이거 예외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 캐치로 감싸 줄 거예요. 이 녀석이 트라이로 들어가게 될 거고, 이 안쪽에 와일문 자체를 넣을 거다. 이만큼을. 잠깐만요. 지금 여기까지인가? 아, 여기까지가 와일이네요. 그래서 트라이문 안쪽으로 다 넣어버릴 거다. 사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긴 해요. 트라이 안에 이렇게 가득 차버리면은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와일은 여기까지 캐치블럭 들어왔고 이 캐치블럭에서는 여기는 SQL exception을 살려놓도록 하죠. 아니다, SQL exception은 기능들마다 쿼리 검증을 해야 되니까 기능들 안쪽에서 살려놓는 방안으로 가고요. 여기서는 일단 여기도 exception 하나 두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에러 내용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나서 캐치블럭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는 그냥 exception을 걸어서 SQL exception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들은 여기서 걸릴 수 있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얘는 그냥 프린트 스펙 트레이스를 사용해 보도록 하죠. 얘가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에러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 그 에러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개발할 때는 많이 사용을 하지만 운영으로 옮기기 전에는 이 녀석들은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캐치가 끝났다면은 파이널리 하나 열어서 우리가 자원을 끄는 행위 했던 것들, 자, 아까 다 지웠죠? 여기서 하나 가져올게요. 이 녀석 하나만 있으면은 복사해서 이제 이름만 바꿔주면 되니까. 자, 커넥션 끄는 거, 그리고 그 위에 PSTMT 끄는 거, 이렇게 두 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코드가 동작하는 상황을 눈으로 한번 살짝 쫓아볼게요. 일단 메인 메서드를 실행했을 때 앱에 있는 런이 실행이 된다는 얘기고, 이 런이 실행이 되면 프로그램 시작 보여주고 스캐너 입력 준비, 그다음 변수 필요한 거 만들어 놓고
이 자원들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원을 활용해서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DB에 접속을 했어요. 접속 정보를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일문으로 들어와요. 접속은 한 번 하고 그 다음 밑에서 와일문에 들어오기 때문에 매번 접속을 하는 게 아니겠죠? 이 접속되어 있는 상태의 커넥션을 계속해서 우린 재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 명령어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EXIT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게 될 거고 write 기능 작성해서 입력 받고요. 그 다음 쿼리 작성했고 커넥션 지금 이미 접속되어 있는 커넥션을 가져다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execute 업데이트를 날려줬을 때 문제가 없다면 캐치 블럭에서 걸리지 않고 밑으로 내려올 거니까 게시물이 작성되었다 출력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last article ID 증가시키고 얘는 끝. 자,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목록 보여준다 라고 하고요. RS result set 타입은 자원은 여기다가 그냥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얘는 매번 필요한 자원은 아니에요. 우리가 결과가 필요할 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 일단 놨습니다. 실제로 얘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 리스트밖에 없으니까요. 이 활용도가 더 늘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에서 쓴다면 그때는 얘도 위로 올려주면 좋겠죠? 그래서 아티클스 하나 만들어주고 쿼리 세팅 날려주고 가져온 걸 가지고 앞 재조립과 아티클스에 애드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RS는 따로 밑에서 끄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 한번 끄는 거를 검증을 해 준 거고요. 그리고 사이즈 검사 문제 없으면 출력 그다음 모디파이 볼게요. 수정 게시물 번호 쪼개놨고요. 입력 받고 입력받은 값으로 쿼리 세팅 날려주고 문제 없으면은 밑에 수정되었습니다까지 뜨겠네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도 그냥 공통으로 가죠. 우리 SQL exception 쪽 다 이걸로 해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기능이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지금 현재 제 DBN에 게시물이 2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 써볼게요. 1번 게시물이라고 뜨고는 있지만 어쨌든 3번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아티클 모디파이 기능을 해보겠다. 자, 2번 ASD니까 숫자로 한번 바꿔볼까요? 수정되었다라고 뜨는데 리스트를 들어가 보면 잘 수정이 됐죠. 만들어놨던 기능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시물 작성했을 때 이 번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아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으니까 기능 문제 있나요? 없죠? 우리가 만들어놨던 기능들은 정상적으로 다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데이터가 좀 많아지면 느낌이 올 텐데 잠시만요. 사실 뭐 엄청 다이나믹한 차이는 없을 거라서 아티클 테이블에 데이터를 한 19개까지 늘려놨어요. 그리고 리스트를 보면 19개가 나오죠. 근데 우리 어제 리스트 처음 해봤을 때 14개 정도 데이터 가져오는데 시간 좀 걸렸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체감이 엄청 많이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처음 리스트 셀렉트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요. 데이터 있는 거 가져와서 보여줘 라고 하는 그 시점에 리스트에 적용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 해보면은 처음에 얘를 불러올 때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약간 딜레이가 생기면서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냐면 접속부터 해서 그래요. 실제로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물론 있었겠지만 접속을 매번 하니까 그 접속하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프로그램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접속이 끝나고 명령어 입력하라고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사용할 때 생기는 약간의 그런 버벅거림조차도 해결을 한 것이다. 문제가 없겠죠? 그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상황을 잠깐만 체크하고 다음으로 뭘 할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 자, 앱으로 구조 변경하고 DB 접속 처음에 한 번만 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한 코드 내용 제가 하나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while문을 빠져나왔을 때
얘네를 이 파이널리 밑에다가 사실 여기다 놔도 상관은 없는 얘기지만 이거는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갈게요. 프로그램이 시작하고 말문이 끝나고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여기로 올리지 말고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 아까처럼 다시 여기로 가죠. 이게 낫겠네요. 별거는 아니고 이제 SC라고 하는 거는 스캐너를 이제 종료하는 거잖아요. 스캐너의 자원을. 그래서 위치를 살짝 고민을 해봤는데 만들어진 위치랑 동일한 위상에다가 놓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위로 올렸을 때 상황은 while문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종료하겠다라는 의미였는데 같은 위상에다가 놓도록 하죠. 지금 이거 컴퓨터 하나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 문제 2개 올라왔을 거거든요. SQL 문제. 이거 볼 겁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자, 지금 갑자기 열심히 기능을 만들다가 왜 문제를 갑자기 다시 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다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를 좀 먼저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위에서부터 볼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새로운 개념은 이제 조인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조인.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좀 기본이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조인이라는 기능인데, 자, 이 조인은 말이 조인 이렇게 쓰는데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 같아요? 조인이 가지고 있는 뜻, 뭐 함께, 뭐 같이, 뭐 즐기다, 뭐 이런 등등. 어쨌든 뭔가를 묶어주는 느낌의 독단적이고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뭔가 협동적인 느낌을 품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그 이 조인이라는 이 기능이 그런 역할로서 사용이 됩니다. 얘는 그냥 간단하게 서로 다른 두 테이블을 묶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문법이에요. 조인이. 근데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이미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 지금 이제 조인을 배워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 방식을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는 조인을 쓰지 않고 우리가 해본 방식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게시물이 가지고 있는 멤버 id라는 값과 멤버 회원 정보가 가지고 있는 id의 값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따져보면서 순회하는 과정에서 이걸 따져봐가지고 회원 번호가 일치하면 그때의 그 회원의 작성자 이름을 혹은 닉네임 이런 것들을 로그인 아이디를 가져올 수 있게 이미 우리는 만들어 봤었어요. 근데 이제 조인을 배우시고 나면은 그런 순회하는 과정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데이터베이스에 회원 정보 들어있을 거고 거기에 들어있는 정보 가지고서 게시물 객체에 게시물에 있는 멤버 아이디를 토대로 정보를 가져올 거고요. 그런 식으로 구조가 갈 거니까 우리가 조인을 배우면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해볼 건데 일단은 위에서부터 스토리텔링을 또 이어서 나가 볼게요. 일단 데이터베이스 삭제 생성 선택이라고 하니까 drop 데이터베이스 if exit a5 그 다음에 create 데이터베이스 a5 use a5 이거 3개 실행해 줘야겠죠? 그 다음에 부서 테이블을 생성하고 홍보부서와 기획부서라고 하는 데이터를 추가하래요. 자, 이거는 이제 약간 같이 생각을 해볼 건데 부서라고 하는 뎁트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단 create 테이블 뎁트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근데 홍보부서랑 기획부서를 추가하래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뎁트라는 테이블 안쪽에 컬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추가해야 되는 거는 홍보부서랑 기획부서예요. 부서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었고 이 테이블 안쪽에 실제로 데이터로 우리가 홍보랑 기획을 만들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좀 잘못된 방식이 뭐냐면 애초에 홍보부서라고 하는 컬럼을 만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부서를 마케팅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줬다라고 하면은 이 마케팅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기획부서니까 기획은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까? 어차피 지울 거니까 그냥 한글로 하죠. 홍보부서. 그 다음에 기획부서. 이런 식으로 컬럼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테이블을 만들고 이러한 걸 추가하기 위해서는 컬럼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관리하는 표 형태의 테이블은요. 컬럼, 데이터죠. 컬럼과 데이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홍보랑 기획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데이터가 여기가 만약에 홍보부서였고 여기가 기획부서라는 컬럼이었다면 여기에다가 뭐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뭐 넣을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세로 한 줄로 판단하지 않아요. 가로 한 줄로 판단을 하죠. 그러면은 하나의 묶음의 데이터가 가로로 쭉 한 줄로서 나열이 돼야 돼요. 근데 홍보 기획이 이렇게 컬럼으로 존재를 하게 되면 우리는 홍보의 데이터가 세로로 한 줄이고요. 기획의 데이터가 세로로 한 줄입니다. 그럼 우린 데이터를 실제로 인설트 할 때 우린 인설트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 데이터가 들어갈 건데 상황이 좀 안 맞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런 방식을 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쓸 겁니다. ID 하나 만들 거고요. unsigned, int unsigned. 왜냐면 이 아이디는 똑같아요. 부서 번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서 번호니까 int 타입이고 unsigned 음수 불가 넣어놓은 거고요. 그다음 난널 부서 번호 없는 부서는 없을 거니까. 그리고 이 녀석은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똑같이 적어줄 수 있겠고 오토 인크리먼트도 걸어줄 수 있겠네요. 부서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자동으로 넘버링 될 수 있게끔. 자, 그리고 이름 하나 넣어줄 겁니다. 어떤 이름이에요 이거는? 이제 부서명이 되겠죠. 부서명이 없는 부서도 없으니까 난널까지 체크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뭐 하면 좋을까요? 또 필요한 컬럼 뭐 있을까요? 그나마 이런 거 하나 넣어주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REG 데이트 부서 생성일자 정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까지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배웠던 개념은 아닌데 지금 같이 배울 겁니다. 자, 부서명은 중복될 수 있나요? 중복이 필요한가요? 부서명은? 예를 들어서 1번 부서가 홍보고 2번 부서가 기획인데 3번 부서가 홍보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아직 안 다녀보신 분들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부서는요 하나입니다. 그 부 안에 팀이 갈리는 거예요. 그 팀들은 기획 1팀, 기획 2팀 이런 식으로 나뉠 수 있겠지만 걔네들조차도 실제로 같은 이름을 쓰진 않아요. 차별을 둬야 우리가 명확하게 호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분리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임이라고 하는 부서명 이 부분은 중복된 데이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복이 필요 없으니까 중복 데이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제약사항을 추가를 해준다면 좀 더 좋겠죠? 그 제약사항은 이제 유니크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이거 말고 여기다가 유니크 처음으로 나온 말인데 이 유니크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는 이겁니다. 데이터의 중복 불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유니크 데이터의 중복 불가인데 데이터의 중복 불가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가 하나 또 있지 않았나요? 우리 PK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을 하면은 데이터 절대 중복 불가였죠. 왜냐면 애초에 역할이 고유 식별 값이었으니까. 그래서 절대 중복 불가고 널 불가고 이런 것들 PK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럼 PK랑 유니크는 만약에 유니크를 필요로 하는 컬럼이었다. 그럼 PK를 써도 돼요. 상황에 따라서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PK를 필요로 하는 컬럼이었다. 유니크를 쓰면 될까요? 이거는 안 돼요. PK를 필요로 했다라고 하면은 얘로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PK를 필요로 하는 컬럼이면 무조건 PK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유니크를 필요로 했는데 그 테이블에 따로 PK가 정의된 게 없고 PK를 써도 문제가 없겠다 싶으면은 그땐 PK를 줘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역할 차이가 동일한 역할을 가지고 있을 뿐인 거지 이 녀석이 훨씬 더 중대한 역할들을 많이 하니까 잘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멤버라고 하는 테이블도 좀 만들어 나갈 건데 멤버를 생각해보면 회원 번호 있었죠. 우리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때 생각해보면 회원 번호 아이디가 있어요. 그리고 로그인 아이디 자, 얘 우리가 보통 PK 역할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고유식별 값으로 사용하던 녀석이에요. 로그인 아이디 얘는 중복 체크를 통해 중복을 막죠. 그러면 아이디라고 하는 이 녀석과 로그인 아이디라고 하는 이 녀석 둘 다 하지 말고 어차피 로그인 아이디는 필수로 필요한 거니까 이 녀석한테 PK 주고 쓰면 안 되나? 이거 돼요? 될까요? 안 될 것까지는 없어요. 아예 불가능하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쓰려면 쓸 수는 있어요. 다만 효율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디라는 컬럼한테 PK를 주는 거고 로그인 아이디는 중복이 안 되니까 유니크를 걸어놓고 쓰는 겁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회원 정보를 컨트롤할 때. 그래서 유니크라고 하는 거. 얘는 진짜 딱 이 역할이 끝이에요. 더 이상의 뭐가 없어요. 하나 더 있다라고 치면은 유니크가 걸리면 중복이 안 된다라는 걸 얘가 알았기 때문에 인덱스를 활용하는 개념에서 조금의 이점은 존재해요. 이 인덱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열이나 리스트에서의 인덱스랑 조금은 다른 느낌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인덱스의 개념이에요. 어쨌든 PK랑은 견줄 수 없다. PK가 훨씬 더 중대한 역할을 많이 한다. 얘는 그냥 중복 불가라고 하는 얘가 음수 불가라고 하는 언사인드가 있는 것처럼 얘는 중복 불가 정도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테이블 하나 만들어 두도록 하고 바로 부서를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데이터를 넣으란 얘기예요. insert into 캡체 set arrange date에는 now 그 다음에 name에는 홍보 그 다음에 얘는 기획 이러면 오토 인크리먼트 때문에 아이디는 1, 2번으로 알아서 생겨날 거고요. 데이터 2개 들어갈 수 있겠죠. 잘 들어갔는지 확인도 해보면 문제없이 잘 들어갔네요. 자, 이러고 이제 사원 테이블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홍길동 사원, 홍길순 사원, 임꺽정 사원이라고 추가를 해야 된대요. 얘도 각각의 데이터에 해당을 하겠죠. 그럼 이 녀석들을 다 어우를 수 있게끔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컬럼을 잘 생각을 해줘야 돼요. 얘도 사원 번호 하나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얘도 입사날, 입사일자 정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네임, 얘도 사원명 필요할 거고요. 근데 사원명 전에 이거부터 하죠. 자, 얘네들은 이제 어떤 부서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정보를 홍보부서, 기획부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줘야 되니까 얘네들의 부서명도 같이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테이블 하나 생성해 주도록 하고요. 다음에 insert into emp set arrange date에는 now
다음에 데프트 네임, 이건 부서 이름이죠. 홍길동부터 넣을 거니까 홍보, 그 다음에 네임에는 홍길동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추가하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홍길순이고 똑같이 홍보 부서입니다. 그다음 임꺽정이 기획 부서고요. 데이터를 추가해주고 조회까지 해보면 예시로 나왔던 데이터대로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제부터 상황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홍보를 마케팅으로 변경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홍보라는 부서의 이름을 마케팅으로 변경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써야 되는 쿼리는 뭐겠어요? 업데이트, 캡트, 셋, 네임, 마케팅. 근데 이러면 기획도 마케팅으로 다 바뀔 거니까 왜요? ID 1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면 되겠죠? 아니면 ID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네임 가지고 조건을 줘도 되겠네요. 이렇게 홍보. 그럼 홍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데이터는 마케팅으로 변경이 될 거니까요. 자,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를 조회하면 마케팅으로 잘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예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어떠한 회사의 사원관리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 홍보부서였던 걸 이름을 마케팅으로 바꿨어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 홍길동이랑 홍길수는 회사에 존재하지 않는 부서 사람이에요. 얘네들은 홍보니까요. 그죠?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사원관리 시스템에 활용하는 데이터베이스였는데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다면 문제가 좀 심각해지겠죠? 얘네들은 갑자기 한순간에 본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본인들이 유령이 된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부서 없으니까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마케팅, 홍보라는 걸 마케팅으로 바꿨을 때 우리가 이것도 문제가 없게끔 해주려면은 업데이트, EMP에 set, depth name, 얘를 마케팅, 그리고 where, depth name, 홍보. 이거 해줘야겠죠. 이래야 사원들조차도 문제없이 데이터가 마케팅으로서 인식이 될 거니까. 그쵸? 이렇게. 그럼 우리는 부서 이름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두 개를 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테이블을. 근데 마케팅을 홍보로 또 바꾸래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 이 상황은 사장이 지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이 작업을 한 번 더 반대로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홍보 다시 들어가 있고 EMP도 홍보가 잘 들어가 있어요. 자, 매번 두 개씩 해줘야 됩니다. 근데 또 바꾸래요. 화나죠 이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없게끔 알아서 잘 처리하고 있었는데 사장이 변덕을 부리면서 또 바꾸래요.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매번 두 개씩 두 테이블을 다 건드릴 게 아니라 한 테이블만 건드려도 문제가 없게끔 구조를 바꿔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원 테이블에서 부서를 이름이 아닌 번호로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번호로 기억한다라는 건 이런 거죠. 일단은 이 변경하는 작업 스킵을 하고 구조 변경. 자, 뭐 해야 돼요? 이거 하려면 부서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있었다는 건 depthname이라는 컬럼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제 번호로 기억을 하세요. 부서 번호로. 그러면 일단 depthname 컬럼이 필요가 없겠죠. 대신에 depth 번호, 부서 번호를 기록할 수 있는 컬럼이 하나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alter table drop EMP에서 drop 컬럼 필요 없는 컬럼을 먼저 지울 거예요. drop 컬럼 depth name 자, 지웁니다. 그럼 이제 EMP에는 사원 테이블에는 더 이상 부서에 관련된 정보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 만들 겁니다. 컨트롤 테이블 emp add 컬럼. 여기서 만드는 이름은 depth no 정도라고 만들게요. 부서 번호의 뜻입니다. 그리고 얘는 번호니까 int, 부서 번호에 음수 필요 없으니까 unsigned, 그 다음에 non-null, 넣을 필요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 또 뭐 넣어주면 좋을까요? 더 넣을 거 없어요. 이 정도만. 이거 중복 막으면 되나요? 이거 중복 막으면 안 됩니다. 사원들이 같은 부서에 존재하는 사원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건데 얘를 중복을 막아버리면 무조건 한 명당 한 부서밖에 못 가잖아요. 한 부서는 한 명밖에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자, 이 녀석 하나 만들어주고, 아, 위치를 안 잡았군요. 이런 맨 뒤로 갔을 텐데. 이렇게 하죠. REG 데이터 뒤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EMP를 다시 보면은 이제 depth-no가 앞쪽으로 왔죠. 난널인데 int이기 때문에 0이라는 값이 그냥 들어와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문제없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끔 그것도 만들어 줄게요. 자, 이거는 업데이트 쿼리 date emp set dpt-no 이 녀석의 값을 1로 바꿀 건데 왜요? id가 1이네. 그리고 2인에도 하나 똑같이 해줘야겠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pt-no가 2, 얘는 3이네. 이렇게. 얘네들은 둘 다 홍보부서고 임덕정만 기획부서인데 홍보부서의 번호가 1번이었으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보관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구조를 바꾸고 나서. 홍보를 마케팅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이만큼의 컬이었죠? 아까는? 이렇게. 자, 근데 DPT에서 이제 홍보를 마케팅으로 바꿨어요. 이거 이제 가져올게요. 자, DPT 까보면 이제 홍보 없고 마케팅이에요. 근데 EMP 까보면 얘네들 마케팅 아닌가요? 지금 이 DPT라고 하는 테이블 안쪽에 마케팅 부서는 1번이에요. 근데 EMP에는 이제 1번이라고 하는 부서 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냐면 실제로 이름 가지고 데이터를 사원 테이블에서 이름 가지고 부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부서명이 바뀌었을 때 사원 테이블에 있는 부서명도 다 바꿔줘야 돼요. 근데 사원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를 가지고 있게 되면 부서 테이블 안쪽에 있는 데이터가 부서명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번호는 바뀌지가 않으니까 왜 안 바뀌어요 이거? 고유식별 값이잖아요. PK를 걸어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두 테이블을 건드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 EMP 테이블을 보면은 자, 지금 여기 밑에 나오는 조건들이 그런 거예요. EMP 테이블을 열어서 보면은 DPT-NO가 들어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부서 번호를 알고 있을 때나 쉽게 우리가 유추가 가능한 거지 아예 모르는 사람이 이걸 봤을 때 그래서 얘는 부서가 뭔데?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장의 입장에서 지금 임명록을 작성하라 그래가지고 사원 테이블을 조회를 해서 보여드렸더니 야 부서 번호가 있네 그래서 이게 1번이 무슨 부서야 2번이 무슨 부서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사장님 이거 이렇게 해보시면은 1번이 뭐고 2번이 뭔지 나와요 라고 알려줬더니 이제 혼났대요. 이런 거를 내가 직접 해야 되니 네가 해서 갖고 와 라고 혼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서명을 포함해서 사장한테 임명록을 갖다 주기 위해 우리가 조회를 하는 거예요. EMP 테이블을 조회를 하는데 이것만 조회해갖고는 부서명이 안 나오니까 여기다가 DPT라고 하는 테이블을 같이 조회를 해보자 라고 한 겁니다. 자, 이 쿼리를 실행하면 결과가 어떨까요? 결과가 에러가 나올까요? 얘는 에러 없이 결과가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데이터가 6줄이 나왔어요. 이건 조금 이상해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보시면은 자,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1, 2, 3이 두 번 나왔네요. 자, 이 1, 2, 3이 뭔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id라는 컬럼이고, RGDate, 그 다음에 dptno, name. 자, 요만큼까지 봤을 때, 여기 이만큼에 해당하는 테이블은 어떤 테이블 같아요? 얘네들은 EMP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만큼의 테이블은 이제 DEPT입니다. depth. 자, 그러면은 지금 EMP 테이블과 depth 테이블이 그냥 쭉 이어서 붙어져서 나왔는데, 그럼 테이블 두 개가 같이 나왔구나. 우린 이렇게 해서 테이블 두 개의 정보를 같이 쓸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어떤 문제가 심각을 해지냐면, 자, 홍길동 사원이 1번 부서인데, 이렇게 우린 데이터를 한 줄로서 볼 거예요. 그럼 1번 부서 마케팅, 이거는 맞는 것 같죠? 홍길동은 1번 부서가 맞으니까. 문제없이 나온 것 같아요. 자, 2번, 홍길순. 얘도 홍보, 마케팅 부서 1번. 이것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임꺽정. 분명히 2번 부서라고 쓰여져 있는데 마케팅이래요. 이건 문제가 있죠. 그리고 밑에 홍길동. 위에선 잘 나왔는데 갑자기 또 기획부서래요. 이거는 EMP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3줄의 데이터와 DAPT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2줄의 데이터가 완벽하게 모든 경우의 수를 매칭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데이터와 2개의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엮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두 테이블을 검색을 할 때, 조회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두 테이블을 엮어서 볼지 정해준 게 없어서 그래요. 아무 조건 없이 줬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는 이거 조건이 없네? 그러면 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체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잘못된 데이터가 섞여 있는 거죠. 근데 데이터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무결성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거는 결점이 존재하면 안 돼요, 데이터는. 신빙성이 높아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데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근데 얘는 잘못된 데이터가 섞여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인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과정 속에 가장 기본이 되는 모습부터 바라보고 있는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올바른 조인 룰을 적용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조인 사용법 들어갈 겁니다. 자,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하는 방식이 일단 셀렉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 프롬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조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온이 나옵니다. 조인을 쓸 거면 select from 다음에 join과 on 이거 두 개는 무조건 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조인절과 온절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두 개가 꼭 필수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 자, 일단 EMP 테이블을 조회할 거야 라고 하는 쿼리를 작성을 해놨는데 자, 이것만 조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인 할 거예요. 누구를? DEPT 테이블을. EMP 테이블과 DEPT, depth라는 테이블을 엮을 거야 라고 우리가 명시를 한 겁니다. 조인은 딱 어떤 테이블과 엮을 건데 이거를 명시하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필수로 왔어야 되는 이 on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가 이제 엮여야 되는 두 테이블에 엮이는 기준. 그래서 이 두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네들을 엮을 건데 라고 하는 그 기준을 명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EMP가 가지고 있는 DEPT NO라는 값과 DEPT가 가지고 있는 id라는 값이 일치를 하면 그걸 기준으로 나는 데이터를 묶을 거야 라고 우리가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회를 해보시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 데이터는 올바른 데이터가 맞죠? 홍길동은 1번 부서니까 1번 부서 마케팅이 잘 나온 거고요. 임꺽정은 2번 부서니까 2번 부서 기획이 잘 나온 거예요. 자,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조인의 활용법인데 자, 이제 그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SQL 조인이라고 해서 이런 그림을 하나 볼 겁니다. 지금 경우의 수가 총 7개가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MySQL에서는 여러분들 이 밑에 있는 얘네 둘은 신경 쓰실 필요가 딱히 없습니다. 그럼 일단 2개 뺐으니까 5개로 줄었죠? 5개로 줄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이거 안 볼 거예요. 그럼 3개로 줄었죠? 3개로 줄은 상태에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진짜로 봐야 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너조인이라는 이 녀석과 얘와
레프트 조인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볼 겁니다. 얘도 지금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럼 두 가지만 제대로 알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DBMS에서 조인의 종류가 기본적으로 이너 조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레프트 조인, 그 다음 라이트 조인, 그 다음에 아우터 조인,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를 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 중에서 우리 지금 아우터랑 라이터를 지운 거고요. 이너와 레프트만 남았는데 레프트 중에서도 이게 두 개가 레프트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둘 중에서도 밑에 있는 녀석을 제거하고 이 녀석만 먼저 생각을 하겠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너 조인을 사용하게 되면 서로 다른 두 테이블의 완벽한 교집합 부분만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레프트 조인을 사용했을 때 얘는 기준이 되는 테이블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기준이 되는 테이블에 있는 것만. 라이트는 레프트에 완벽하게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얘 하나만 제대로 쓸 수 있으면 이 녀석은 그냥 반대 상황이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레프트랑 라이트 존재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쪽에서 기준이 되는 테이블에 데이터가 있어야만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A가 빨간색이 칠해져 있죠. 자, A랑 B가 서로 다른 테이블이라고 보시는 건데 A와 B 중에서 그러면 지금 누가 기준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A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테이블 A가 갖고 있는 데이터만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너 조인과 레프트 조인. 자, 이거는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해볼 건데 CRUD에서는 거의 이너 조인이면 다 해결이 돼요. 거의.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 활용해야 될 상황이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웬만하면 이너 조인 가지고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MySQL에 아우터 조인 따로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같이 쓰면 데이터를 전체를 다 가져오는 얘랑 동일한 모양이겠죠. 그리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같이 쓰면 데이터를 다 가져오는데 교집합을 빼고 가져오는 얘랑 같은 모양이겠죠. MySQL은 실제로 아우터 조인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레프트랑 라이트를 섞어서 사용하면 돼요. 같이 병합해서. 그러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우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다가 지금 제가 그냥 조인이라고 적었는데 얘는 지금 이너 조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줬더니 사장이 또 뭐라고 한 거예요. 좀 더 편하게 보여주도록 고쳐라 라고 해서 우리가 구조를 좀 바꿀 겁니다. 구조를 바꾸는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갈 거예요. 자, EMP라고 하는 테이블에서는 사원 번호, 사원의 입사일, 그다음 그 사원이 가지고 있는 부서 번호, 사원명 이런 것들이 EMP 테이블에 들어있는 컬럼들이고 DPT 테이블에는 부서 번호, 그다음 부서의 생성일자, 그다음 부서명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모든 데이터를 사장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들만 추려보겠습니다. 사원 번호, 그리고 입사일, 그리고 네임, 그리고 부서의 이름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왜 컴마로 안 찍혔죠? 컴마로 찍혔죠? 이러면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낼 수 있어요. 우리 에스터리스크 사용하지 않고 원하는 컬럼을 셀렉터에 나열을 하면 그 컬럼의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지금 근데 사용하는 방식을 잘 보시면은 컬럼 이름 앞에 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명을 적어주고 있어요. 자, EMP 테이블과 DPT 테이블에 둘 다 존재하는 컬럼 같은 경우는 이 이름이 없을 때 얘는 애초에 엄청나게 뭐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은 id랑 REGDate도 얘네 두 테이블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이에요. 그럼 이게 만약에 빠졌다. 그럼 얘는 이제 뭐라고 합니다. 이게 id라는 컬럼이 지금 또 어떤 테이블에서 가져와야 되는지 좀 애매해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테이블에 있는 id를 가져올지 알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를 DPT라고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서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를 가져올 거니까 112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디는 얘랑 세트겠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 우리가 명확하게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테이블 이름을 적는 이 부분에는 earliest라고 하는 별명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명을 짓겠다라고 명시를 해준 다음에 여기를 보통 이런 식으로 약자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제 풀네임을 여기다가 다 적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만 해도 이 별명을 사용해서 테이블을 찾아다 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 별명은 테이블 이름에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컬럼 쪽에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얼리어스 열어주고 여기다가는 사원번호, 여기다가는 입사일, 여기다가는 사원명, 부서명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 셀렉트를 하는 이 시점에만 저 별명을 컬럼 이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별명 지을 때 이렇게 백틱을 다 이어 붙였는데 이거 백틱 말고 홀다운표를 넣거나 백틱을 아예 안 쓰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홀다운표는 인식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다운표는 쓰지 마시고요. 백틱을 쓰거나 아예 없는 걸 쓰세요. 두 개는 없고 두 개는 있는데 결과는 동일해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백틱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이 얼리어스 같은 부분은 아예 생략이 가능해서 이렇게 지워도 쓸 수가 있어요. 동일합니다. 대신에 지금 당장은 얼리어스가 없을 때 이렇게 써있으면 우리가 컬럼을 인지하고 테이블명을 인지할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얼리어스를 웬만하면 붙이는 걸로 사용을 해주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얼리어스 없이 편하신 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조인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두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의 값들을 기준으로 그 값이 일치할 때 혹은 그 값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런 정보를 기준을 바탕으로 두 테이블을 엮어서 하나의 테이블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셀렉트 결과를 하나의 테이블인 것처럼 사용한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바 쪽으로 이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나로 합친 데이터를 자바 쪽으로 가져왔다면 이거 그냥 압축 풀어서 조립해서 쓰면 돼요.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기본적인 조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만 할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조인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식은 진짜로 코드에 적용을 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쉬는 시간을 잠깐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 두 번째 문제를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